안녕하세요. 2022년 지역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인 어린이 지역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아카데미를 이번 김제시 지역 근대문화유산을 주제로 우리가 이번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우리 김제시의 숨은 근대문화유산을 찾아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우리 김제시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 속에서 꿈을 찾고 또 역사 속에서 지역과 나라를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우리 문화재청과 또 우리 김제시 전라북도 그리고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하예랑 역사문화연구원이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진을 하게 되는데 또 여기에 또 귀한 우리 또 김제시 문화관광 해설사 이항영 선생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우리가 그 김제의 근대문화유산의 그 역사적인 산물이 여러 곳이 많이 있잖아요. 이곳에 이번에 추진하게 된 그 방문할 곳들 외에도 다른 곳도 또 많이 있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또 이번에는 또 우리가 시간과 또 이런 또 근접한 곳에 또 스토리를 연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한 6군데 정도밖에 방문을 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가 방문한 곳이 우리가 아리랑 문학관하고 아리랑 문학마을 그리고 일본인 농장 사무소 그리고 한일 절충식 가옥 그리고 새창이 다리 그리고 새창이 다리 옆에 뭐가 있죠? 춘우정 순절비가 있습니다. 예, 춘우정 순절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기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 딱 2곳이죠? 네, 아까 일본인 지주 농장 사무소인 하시모토 농장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한일 절충식 가옥 이 2군데가 지금 근대 그 유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그 아리랑 문학관보다 아리랑 문학마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아리랑 문학관은 아리랑의 저자인 그 조정래 소설가 그 선생님의 그 집필 과정이 있어요. 그런 것이 써 있고 그 실제 내용은 이 문학 마을에 투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제 그 아리랑 전체 소설 내용을 보면 일본인들이 1904년부터 1945년도까지 우리 한국인들한테 어떠한 수탈과 만행을 저질렀는가 그 내용들이 쭉 소설 내용이 있거든요. 그에 맞서서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가 그리고 일본인들한테 어떻게 저항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소작쟁이나 노동쟁이 같은 것도 있거든요. 독립운동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내용이 여기가 함축되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우리 조선 민족들에게 수탈하고 만행을 저질렀던 그 실제 그 진행을 했던 그런 수탈 기관이죠. 이제 면사무소라든가 그 주재소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미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건축물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멀리 저쪽 뒤로 가면 하얼빈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형했던 그 하얼빈역이 재현돼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은 우리 일제 강점기에 만주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들이 그 순환이 담겨 있는 가옥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이쪽에서 토지를 빼앗기고 또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주로 가셨던 분들이 어떤 그 공간 속에서 얼마나 고생한다는 그 흔적이 그 가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실제 내용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이 문학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더 학생들한테는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다. 장소다. 그래서 저는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이제 그런 35년간 그런 아픈 역사 또 잊어야 될 또 역사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또 부끄러운 역사에 이런 건물의 산물을 왜 이거를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하냐 그런 또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가 그게 또 저희의 교훈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35년간 그 아픈 역사를 견뎌내고 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자유롭게 있게 한 그리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저희가 또 분단의 아픔이 있잖아요. 분단을 하라고 35년간 독립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우리의 숙제 정말 통일이라는 그 숙제 그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김제 지역 이 마을에 이 학교에서 나는 또 내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고 또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에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역사지에 답사를 다니지만 거기에 대한 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부제가 개발이 돼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김질되고 또 이것을 또 홍보물로 교육 홍보물로 또 5개 학교밖에 예산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지만 또 그 외에 또 김제 말고도 우리 전라북도 또 우리 나라 또 저는 제외 동포 우리 아이들까지 예. 이 부분이 정말 활용이 되어서 이곳에 꾸준히 우리 역사를 찾아오는 그런 계기가 마중물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은 이번 5개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목적 아니면 예. 그 뜻이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역사를 잊은 민족은 네.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나라 역사도 영광의 역사만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치욕의 역사도 역사인 만큼 네. 우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의 기간이 일제강점기거든요. 네. 그것을 우리 자라난 청소년들이 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아야겠다는 그 네. 다짐도 가져야겠고 네. 또 우리 조상들은 거기에 맞서서 어떻게 항쟁을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독립을 유지했고 네. 또 그 발판 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선진국 이 대열에 올라선 것까지가 네, 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살았다는 것을 예.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는 네, 네, 네. 이런 데를 학생들이 와서 보면서 네. 역사의식 내지는 국가의식을 기대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네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제 그 수탈 기관이 지금 저 앞에 있는데 예, 예. 그 건축물이 재현해 놓은 거잖아요. 예, 예, 원래. 예. 그러면 그곳하고 그다음에 아리랑 마을의 뒤편에 있는 하얼빈역. 예, 하얼빈역을 이주자 가옥. 예, 이주자 가옥을 네. 한번 네. 우리가 한번 걸어서 한번 가볼까요? 예, 그렇죠. 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해서 네. 식민 통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최일선에서 이 면사무소는 네. 옛날 그 우리나라 전통적인 것은 가장 최 말단 기관이 현이에요. 네. 현인데 현인보다도 훨씬 더 세분화시켜서 면은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면제도를 실시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식민 체제를 아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면이.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난 우리의 수탈과 어떤 그 행정적인 수탈 과정은 이 면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 주재소는 네, 네. 요새로 말하면 파출소예요. 네, 네, 네. 파출소인데 우리나라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 민족들이 항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항거를 네, 할 거 네, 아니에요. 그러죠. 하게 되면 이 주재소에서 무력으로 제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러니까 이곳에는 감옥 감옥은 아니지만 네. 가혹한 가옥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네. 무자비한 그 형벌. 형벌 네. 그다음에 그걸 뭐라고 할까 어떤 폭행 폭행. 아. 또는 가혹한 그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네. 고문. 취조와 고문이 일어났던 네, 것이에요. 네, 네, 네. 이게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은 일선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여기서 다 이루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고문. 무력으로 우리 민족 전체를 네. 제압했던 곳이에요. 네. 이 파출소가. 그러니까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서름. 그렇죠. 예. 이 그리고 서름을 우리가 예. 여기서 가장 혹독하게 여기서 맛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없는 예. 쥐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예, 앞으로는 또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는데 예, 이런 역사를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돼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있을 이제 것 같아. 그 지배 계층이라고 이제 옛날 조선 시대 때로 보면 네, 양반.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네. 지도자들이 예. 어떻게 살해하는가. 네. 적어도 국가를 경영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예. 어떤 자세로 살해하는가. 예. 그리고 국민과 예. 지도자가 예. 어떤 자세로 살해하고 예. 그래야 한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죠. 예. 적어도 우리가 이 문학마을에 있으면서 예. 나라가 주권을 상실했을 때 예. 거기에 있는 백성들, 국민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처참하게 당하는가를 우리가 뼈저리 쓸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이쪽 그 정미소를 보면 네. 여기는 방앗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이제 근대식 방앗간이죠. 옛날 네.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런 이런 방앗간은 아니었죠. 그렇죠. 이제 방앗간 물리바 있으면- 방앗간이라든지만 이건 이제 근대식 네, 일제가 네. 들어오면서 네. 대량으로 이제 방아를 찧어서 일본으로 쌀을 수탈해 가야 하니까 예. 이 정미소가 생긴 건데 네. 우리가 생각하면 방앗간이 왜 수탈 기관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여기에서 심지어 그 방앗간까지 예.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서도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또 이 대표적으로 이 정미소가 있기 때문에 이 김제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평야지대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쌀이 가장 많이 나는 네. 곳인데 이 쌀들이 일본으로 수탈되는 과정이 예. 중간에 이 방앗간이 있는 거예요. 이 방앗에서 정미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미소가 있다는 것은 김제 지역에 많은 쌀들이 이 정미소에서 이제 재생산이 돼서 네. 군산항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우리 그 당시 이 정미소가 지금같이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100년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정미가 제대로 깨끗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 못 먹고 사는 분들이 예. 여기서 노동력을 착취를 당했던 거고 예. 폭행도 당했던 것이에요. 일당도 받지도 못하고. 받기는 받았지만 예. 아주 노동력 착취를 통해서 최소한의 등을 주고 예. 그다음에 또 뭐냐면 그 배고픈 사람들이 요새로 같으면 먹지도 못할 좁쌀 한 주먹을 먹고 그 소설 내용으로 보면 좁쌀 한 주먹 얻어먹고 무수한 폭행도 당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다시는 일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가혹한 곳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때 자세히 또 그때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되겠네요. 그러죠. 그다음에 이 여기는 앞에 우체국이에요. 우리가 우체국. 어떤 생각하면 우체국은 고유 업무가 뭐예요? 소식도 전해주고 소식 전해주고 받고. 요즘 또 은행 업무도 보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가 옛날에는 지금 같은 그쵸. 전화 체제가 아니니까 네네네네.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네네네. 물론 그런 업무도 해요. 네네. 그런 업무가 주 업무지만 네. 그 시대는 여기서 모든 것이 소식이 정보가 서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네. 여기에 정보 기관도 돼요. 정보 수집 기관도 돼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사실 옛날엔 전화도 교환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다 도청도 할 수 있었고 네네. 편지가 오고하는 것도 네. 얼마든지 그 위험한 사상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그 편지도 네. 그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내용을. 독립운동을 비밀리에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노출이 안 되게끔 각별하게 또 우리 그렇죠. 조심하고 또 네. 했겠네요 또.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예. 다방면에 걸쳐서 예. 이게 이 통신망을 일본이 가장 먼저 을사늑약 이전에 네네네. 1년 전에 우리나라 전국 통신망을 장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정보 수집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네네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태평양 전쟁 쪽으로 가면서 네. 일본인들이 전쟁 물자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또 그 당시 이제 조금 지주 계급이라든가 네네네. 신의를 해서 돈 좀 있는 사람들 예, 거는 예. 보험을 들어요. 근데 이제 태평양 전쟁이 끝나면서 이런 한 푼 받지도 못하고 다 뺏긴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체국의 기본 개념보다는 그런 의미로도 쓰였다. 수탈의 기관으로. 그렇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또 문학마을 뒤편에 또 우리 그렇죠. 하얼빈 하얼빈역으로 역으로 한번 한번 네. 가시죠. 네. 네, 기차 타고 가요? 아니 그냥 걸어서 걸어가요? 갑시다. 아리랑 마을 뒤편에 자리 잡은 이민자 가옥으로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예.
선생님 이민자 가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러죠. 예. 이제 원래 우리 민족들이 네. 만주로 이주하게 된 것이 한 1860년대부터라고 그래요. 예. 그때는 우리나라에 기근이 있을 때 예. 함경도나 평안도 주민들이 네. 이주해서 농사도 짓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일 병탄이 일어난 이후에 예. 우리 민인 그 일본인들에 의해서 토지 조사가 생겨져요. 네네네. 토지 조사가 생기면서 토지를 우리나라 그 특히 남부 지역 이 네. 김제 지역 분들이 많은 토지를 일본인들한테 예. 빼앗기는 결과가 발생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었고 네네네.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네, 나라를 네, 네. 빼앗겼으니까 가게 돼요. 네네네. 그런데 가서 보면 그게 우리나라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겠죠. 중국 땅이다 보니까 네네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요. 네네. 부차적인 발생하고 또 거기는 또 추운 지역이에요. 예예. 그 문도 없이. 아, 문은 있었겠죠. 네. 문은 있었겠는데 예. 지금 목재가 없으니까 저런 그 갈대로 예, 엮어서 예. 집을 지켜주고 예. 방도 예. 그 집 같은 걸로 예. 이렇게 저 요새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멍석이라고 그래요. 예, 예. 멍석 같은 걸 깔고 예.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는 그 정도 추위가 없지만은 그 만주 지역은 영하 30도, 40도까지 나가거든요. 예.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살지만 네. 우리 이주자들이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없었다면 네. 우리 만주 지역에서 우리 독립운동은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네네네. 이분들이 군자금도 대주고 네. 이분들한테 도피처도 주고 네. 또 이분들이 독립군으로 활동도 했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뼈아픈 가슴 아픈 네. 역사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네네. 사실. 그 저희는 그래서 우리 지금 세계에 뻗어 있는 네. 재외 동포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로 우리는 또 하나 될 수가 있고 그 역사를 찾음으로써 우리가 또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분들이 이미 정착해서 뭐 2.5세대 또 여러 어려움을 겪어서 그 나라에 그 정착한 그분들을 저는 다시 이곳에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숨은 역사들을 또 찾게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김제시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서로 교류하는 네. 역사 체험도 좀 있었으면 하는 좋죠. 예,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은 지금 네.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라든가 네네네.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중남미에 네. 미국이나 중남미에 있는 네. 하와이 네. 이런 데 있는 그 이주자들은 네. 사실은 일제 강점기에 어쩔 수 없이 예. 첫째는 독립운동 의지를 가지고 가신 분들도 있지만 예. 우리나라에서 토지가 빼앗기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분들의 뿌리를 생각한다면 우리 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가슴 아픈 거죠. 네네. 그분들한테 감사하고. 그렇죠. 네. 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네. 이런 곳에서 그분들을 그 몇 세대 후 사람들이지만 예. 그분들을 오셔서 초청해서 예. 우리는 그런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 그분들은 다시 한번 자기의 뿌리를 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점이 되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김제시에 있는 아이들도 예. 정말 진짜 이민자 이 가옥의 역사를 직접 만주 지역에 가서 그럼요.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네. 그런 것도 한번 꿈을 네. 꿔봅니다. 네. 그럼 저기 하얼빈역이 예.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다가? 이곳은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께서 우리나라 침략의 원흉인 일본 이토 히로부미를 처형시킨 하얼빈역을 재현해 놓은 장소입니다. 그 소설 아래랑에도 그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의를 내가지고 예. 우리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예. 지금 이제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 예. 그런 내용들 현장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여기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예. 독립을 어떻게 했는가 예. 그리고 얼마나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예. 그 독립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가라는 그 예. 흔적을 예. 한번 보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예. 그걸 보면서 예. 이제 느끼게 만들어야죠. 역사 예. 의식을 갖게 만들어야겠죠. 선생님, 그게 아리랑 문학관이나 아리랑 문학마을 그 소설의 소설을 집필하신 분. 예, 예. 조정래 선생님.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 예. 조정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기록하고자 또 그 우리 발자취를 다 세계를 뭐 몇 바퀴 돌았다고 지구를 세 바퀴 정도 지구를 세 바퀴 정도 돌면서 수집한 내용을 자료들. 가지고 예, 예, 그렇게 쓰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러죠. 저는 이번에 5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인물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네, 이 네. 일제 강점기를 더욱 잊지 않게 만드는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조정래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하는 것보다 소설 형식으로 하는 것이 재미가 더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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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서 더 생생하게 느끼게 네, 하고. 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역사를 전공을 했지만 이 내용을 대충 알아요. 예. 아는데도 소설이 후반부로 갈수록 예. 고들보들겠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예. 눈물이 날 것 같고 가슴이 예. 아파서 책장을 넘기질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몇 권을 저는 2달간에 걸쳐서 읽었어요. 무려.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 자라는 그 청소년들한테 네, 그런 네, 네, 책을 읽히게 만드는 큰 예. 훌륭한 일을 하셨다. 그리고 네. 그 생생한 역사 기록들을 네. 후대에 넘길 수 있는 큰 그 네. 계기점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는가. 저는 네. 대단히 존경합니다. 네, 그래서 예, 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올 1년간 예, 예. 우리 역사 농사를 함께 해야 되잖아요. 예, 예. 한번 잘 준비해서 예, 예. 정말 그런 이곳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예, 우리 예. 한번 같이 해보게요. 예, 네, 네. 저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